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맨큐의 경제학 챕터 28장 실업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교재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673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실업, 이거는 직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직이라고 얘기하죠. 자, 실직은 한 사람의 삶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일 중에 하나일 거다. 그렇죠. 직장을 잃게 되면 한 개인으로서는 엄청난 고통이 될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근로소득,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뭐 부동산이나 금융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또 일자리 잃었다라고 하면 고통이 되는 이유가 우리의 근로소득이 감소하는 거야. 근로소득이 감소하게 되고, 그 다음에 노동을 통해서 소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성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직장을 잃게 되면 근로소득의 감소로 생활 수준이 하락하게 되는데, 생활 수준이 하락함과 동시에 장래가 불안해지고요. 자존심도 손상됩니다. 그래서 자존심도 떨어지게 되고 성취감도 없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거기 보니까 공직에 출마하는 여러 가지 대통령이나 뭐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후보자들은 자신이 계획하는 정책이 어떤 식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지 힘주어 설명하는 것은 결코 놀라운 게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 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일을 못하게 되는 거니까 희소한 노동력이라는 자원의 낭비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비효율성이다,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자, 두 번째 단락에 앞에서 우리는 한 나라의 생활 수준과 그 성장 속도를 결정하는 몇 가지 변수들에 대해서 봤는데, 예를 들어 소득의 많은 부분은 저축을 하고 그러면 그 저축, 투자, 이 관계 그게 많을수록 자본량과 GDP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제출 볼까요? 한 경제 생활 수준을 결정하는 보다 분명한 변수가 바로 실업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제가 성장해야 되고 경제가 성장이 빠른 나라가 생활 수준이 높다 이렇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생활 수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 경제 성장률이 뭐 6%에서 3% 됐다는 것이 우리 몸의 피부에 바로 와닿지는 않지만 한 개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내가 직장을 잃었다라고 하면 바로 생활 수준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674페이지로 가보시면요. 생활 수준에 직접적으로 연결을 주게 되는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저축과 투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거기 나와 있는 평균적인 실업률, 이게 바로 생활 수준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재화 서비스 생산에 기여하지 못하는 거와 낭비가 되는 것이죠. 수백만 명의 노동자가 수천 개의 기업에서 일하는 복잡한 그런 경제에서 어느 정도 실업은 불가피합니다. 그 밑줄 치세요. 실업을 제로로 하는 거는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실업은 불가피하지만 실업 인구의 규모는 시간과 나라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가능한 한 완전 고용되는 게 제일 바람직한 것인데, 실업자가 많은 경우에 비해서 실업자가 적은 경우가 실업률이 낮을수록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GDP도 더 커진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챕터에 대해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자,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두 번째 단락. 이 장에서 우리는 실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실업의 문제는 장기적인 문제와
단기적인 문제로 구분돼요. 여기 대략 얘기했지만 실업에 대한 문제 이렇게 할게요. 문제. 이 거시경제학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도 장단기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 실업률, 이거는 경제 정상적인, 뒤에 다시 또 할 겁니다, 상태에서의 실업률을 나타냅니다. 경기적 실업은 실제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을 중심으로 매년 상하로 움직이게 되는데 주로 이제 단기적인 경기 변동과 관련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단기에 우리가 경기가 침체되거나 또는 과열되거나 특히 경기가 침체 시 발생하는 실업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거기 이름에도 나와 있습니다. cyclical 이렇게 있죠. 경기적 실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경기 침체로 인해서 발생하는 실업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반면에 경기적 실업에 대한 설명은 단기 경기 변동 얘기할 때 주로 얘기하고요. 좀 뭔가 장기와 관련한 실업이 무슨 실업입니까? 라고 하면은요. 요게 거기 나와 있는 내추럴, 자연 실업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연 실업률. 그러니까 자연 실업률이라는 게 이게 자연스럽다, 바람직하다 이런 건 아니고요. 느낌 자체가 어쩔 수 없이 말 그대로 이거는 제거가 약간 불가능한 그런 느낌의 내추럴입니다. 그래서 좋다는 건 아니야. 나쁜 개념이야, 실업이니까. 그렇지만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바람직하거나 불가피하다 뜻은 아니지만은 약간 그래도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느낌 자체는 그래도 진짜 자연스럽다 이렇게 뉘앙스로 갖고 가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스스로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장기에도 말 그대로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그것도 틀린 건 아니야. 거기 저자분은 불가피하다는 뜻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스스로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 실업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길게 봤을 때 장기 실업률에 해당하는, 장기적인 평균 실업률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 이게 바람직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게 된 것은요. 이 저자분이 약간 정부가 적절하게 잘 개입하게 되면 스스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완전 고용 상태에서의 실업률을 나타내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더 줄일 수 있다라는 뉘앙스가 그렇게 담겨 있는 것이고, 좀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는 학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어쩔 수 없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불가피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학자에 따라서 뭐 케인즈 학파냐 고전 학파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경우냐면 완전 고용하에서 실업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정도 정리하시죠. 자, 이 장에서는 다음 단락 볼게요. 자, 실업을 설명하는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볼 거래요. 학습 목표라고 할까요? 학습 목표. 자, 뭐를 다룰 것인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네, 보시면 정부는 어떤 식으로 어떤 한 경제의 실업률을 측정하는가? 우리가 경제 상태가 실업 상태가 되어 있다. 실업률이 얼마인가? 이거를 봐야죠. 경제 상태가 얼마나 나쁜가 좋은가? 그게 실업률이 하나의 측정 기준 좌표라고 볼 수 있는데 실업률의 측정 어떻게 하는 거지? 이게 첫 번째고요. 다음에 두 번째, 실업에 관한 통계 자료를 해석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럼 실업률 측정했잖아.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얻게 되는데 이 통계 자료에서 해석 시 유의점. 그러니까 이제 완벽하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을 측정해내지 못한다는 게 깔려 있는 것이죠. 다음에 실업자들은 얼마나 오랜 동안 실업 상태에 머무르는가? 이게 이제 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실업의 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이렇게 나눌게요. 이걸 1, 2, 3으로 하지 말고요. 이게 이제 하나야. 그래서 실업의 측정과 관련된 이슈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자, 그 다음은 경제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실업이 항상 존재하는 이유와
정부가 실업자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왜 실업이 발생하지? 왜 실업이 발생하지? 실업이 발생하는 이유. 네,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정부가 개입해서 뭔가 실업률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직업의 탐색, 이것도 나중에 볼 거야. 실업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직업에 탐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 최저임금제, 이렇게. 최저임금제. 최저임금 때문에 실업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노조, 노동조합, 이것도 실업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보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효율임금, 요것도 실업이 발생하게 되는 효율성 임금이라고 합니다. 네, 요것도 실업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장기적 실업은 한 가지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해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실업 발생 이유와 측정, 이런 것들 우리가 보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트로를 살펴봤습니다. 지금 살펴본 것처럼 실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고통일 뿐만 아니라 어떤 자원의 낭비가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실업과 관련해서는 실업이 왜 발생하는가 장단기로 나눠서 우리가 얘기를 해 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 담당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단기적인 실업 나와 있는 건데, 지금 세 번째 얘기는 그거야. 장기에도 실업이 존재해? 예, 존재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장기적인 실업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장기적 실업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까? 예, 그거에 대한 얘기를 볼 겁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아니야, 완전 고용 상태하에서 장기적 실업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어. 또 맨큐와 같은 학자들은요, 아니야, 장기적 실업도 정부가 잘 하게 되면 우리가 조정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인트로 살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업률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